수요 그리고 DRT 연계된 교통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강진동 시대교 갈레이 부사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받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목이 DRT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스튜디오 갈릴리의 강진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연사님의 마이크를 좀 제가 빌려왔습니다. 저는 제 소개 페이지가 없어서 그냥 구도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좀 과거에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교통운영과장을 10년 정도 하다가 현재는 민간회사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창남 회장님께서 해저터널에 대해서 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RT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 거잖아요. 항공도 있고 항만도 있고 해운이 있죠. 근데 그것들은 민영이잖아요. 철도와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철도와 항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철도는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항공은 대중교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버스하고 택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버스는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택시는 대중교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해져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정류장에서 승하차 행위를 하는 것이 버스인 거고, 택시는 도어투도어로 이용을 하면서 요금을 좀 더 많이 내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제가 앞서서 왜 철도와 항공의 차이를 얘기했냐면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되는, 철도를 건설해야 되는 당위성이 저는 첫 번째가 대중교통의 확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통을 하는 사람들은 교통이 신체로 비유하면 동맥이다, 실핏줄이다, 혈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잘 순환이 되느냐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섬이든 도시든 나라 전체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동맥이, 혈관들이 잘 운영되느냐가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제주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볼 때 해저터널이라고 하는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고 회장님께서 마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주셨어요. 예전에 교통이라고 하면 교통은 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마스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모빌리티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통하고 모빌리티에 큰 차이점이 있을 거잖아요. 왠지 교통하면 옛날 약간 좀 올드해 보이고 모빌리티하면 약간 최신식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모빌리티 시대로 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의 욕구가 많아지고 이용자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모빌리티의 세상이 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DRT라고 얘기하니까 또 영어 나와가지고 이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버스는 정해져 있는 버스의 3대 요소가 노선하고 운행 스케줄하고 정류장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해진 노선에 운행 시간을 가지지 않고 운영하는 그런 노선도 없이 시간표도 없이 운영하는 걸 DRT라고 하고요. 수요 맞춤형 교통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주도도 2015년에 농림축산부가 운영을 해서 DRT라고 하니까, 영어로는 DRT가 아닌데 한국말로 수요 맞춤형 이동수단이라고 해본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떤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도청이랑 얘기를 해서 외곽 지역에 교통수단이 좀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요일별 날짜에 정해서 이동하는 수단들을 활용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는 교통이라고 부를 때 옛날 얘기고 이제는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제 세상에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출을 할 건데요. DRT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호출하면 차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출하면 차가 오는 거에 대표적인 수단이 뭐가 있어요? 택시죠. 택시가 있는데 택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도 호출하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이 DRT입니다. 호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앱을 이용하거나 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또 호출벨이라고 해서 벨을 누르면 전화가 걸리는 또 그리고 맨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키오스크라고 해서 요즘에 식당 가면 이제 종업원도 없고 이렇게 키오스크에다가 메뉴 입력해서 주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키오스크까지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뭐 저놈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2014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이얼 라이드라고 써있는 건 뭐냐면 전화하면 온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2014년부터 많이 시작이 됐고 아래 보시면 뭐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 뭐 많은 지역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밑에 보시면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나요? 좀 잘 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뭘 하냐면 사람들이 이동하고 싶은데 이동하고 싶을 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나 어떤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을 맞춰서 하려고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어촌 지역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까 그 국회의원 분도 계신 것 같고 정치인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 버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타 있는데 맨날 돌아다녀. 저거 뭐 예산 낭비 아니야? 혹은 뭐 기름 낭비 아니야? 뭐 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위험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그런데 그 버스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집 앞에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산 감축을 한다고 그 버스를 없앤다 그러면 거의 맹지가 되는 거잖아요. 직업도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서비스 지역에 공차를 운행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이 편할 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죠. 예를 들어 지방 지역에 가보면 외곽 지역에 버스가 하루에 한 번 오는 하루에 두 번 아침에 한 번 나갔다가 저녁에 한 번 들어오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르신들은 그 버스 운행 시간에 맞춰서 삶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병원도 그 시간에 맞춰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지 못하는 거죠. 병원에 가셨다가 진료가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버스가 저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거 괜찮네? 그럼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LA라든가 이런 데서 도시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아까 저 발표하기 전에도 모셔가지고 DRT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미래에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킹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민간 회사들 또 공영 회사들이 DRT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DRT가 앞서 자꾸 고회장님 말씀드리는데 물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보내는 것을 교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DRT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커뮤니티형 DRT라고 해서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대체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관광형이라고 해서 이 DRT가 이용자가 부르면 오기 때문에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상시적으로 항구적으로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땐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 어쩔 땐 수요가 없다. 이런 특성들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관광지라든가 뭐 축제가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에 대비해서 관광용 DRT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 DRT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사업들이 자치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공공용 DRT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스라는 얘기 많이 주셨는데 이 마스를 DRT랑 연계하는 것도 같이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DRT 현황입니다. 제주도 거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처음 DRT를 도입을 해서 공영버스라고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영버스도 약간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DRT로 전환하면 어떨까? 제주도에도 어울리는 걸까? 라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8대가 시작이 됐는데 해보니 괜찮더라 라는 평가가 나와서 24년 1차로 확대를 했고 25년에는 2차로 확대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면 이렇게 돼 있고 성산이나 표선 이런 데 보시면 제주도를 삥 둘러싼 외곽 지역에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시내나 서귀포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오른쪽에 보시면 이용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배차 가격은 늘어나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형 DRT를 만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이름도 공모를 했었어요. 근데 이름을 타 지역에는 땡땡 콜버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주도는 아니야. 우리의 특징이 있잖아. 그래서 옵서버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현재는 32대가 실시간으로 30대 예약 경우 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 있는데요. 고정형, 그러니까 일반 버스처럼 정해져 있는 스케줄대로 운영이 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운영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 죄송합니다. 맨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호출형, 콜택시랑 똑같이 운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콜택시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정류장에서 정류장을 가느냐, 택시는 문에서 문까지 가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옵서버스는 1,200원이면 탈 수 있는데 택시는 요금을 좀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했더니 결과는 좋았는가? 좋았으니까 확대를 했겠죠. 보시는 것처럼 대기 시간은 한 70% 정도 줄어들게 되었고요. 운행 횟수는 부르면 다니다 보니까 공영버스가 하루 7번 정도 평균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면 무제한 부르시는 만큼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탄소 배출량도 감축이 돼서 연간으로는 한 0.16억 원. 아직은 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효과는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수가 늘어날수록 탄소 저감 효과도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철도학회니까 저놈이 DRT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는 건 알겠는데 철도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마지막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제가 동맥, 오세혈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동맥을 코리도라고 보고 오세혈관을 피더로 보면 동맥의 피가 아무리 잘 통해도 오세혈관에 피가 가지 않으면 저리거나 괴사라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피더라고 하는 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코리도도 역할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꼭 그 제주도가 아니라 육지에서도 역사도 철도역과 연계되어 있는 곳들을 생각해 보시면 나 철도역에 내리고 나면 어떻게 가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고 예약하는 시스템을 미래의 마스라는 시스템으로 도입이 될 건데 예약까지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철도역 앞에 지금 아마 자주 다니시는 철도역 앞에 생각해 보시면 택시들이 쫙 늘어서 있고 버스는 잘 보이지 않고 나는 철도를 타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서울에서 광주 송정역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SRT를 타면 한 35,000원 정도 요금을 냅니다. 근데 광주 송정역에 내려서 어떤 지역으로 가면 택시 요금 2만 원 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게 DR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단계로는 철도 연계형 DRT라는 게 개별 플랫폼으로 예약을 하게 될 겁니다. DRT를 예약을 호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장래적으로는 철도 DRT를 연계해서 난 해저터널이 생겼다고 하면 매종 근래도 호텔에 갈 텐데 나 예약해줘 그러면 철도도 예약을 하고 철도를 내리자마자
버스가 와 있고 그 버스를 타고 이 호텔에 오시면 되는 시스템이 아마 조만간 오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현재에도 전국에 역사와 연계되어 있는 DRT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른쪽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뭐 직산역에 있는 천안이라든가 오송역에 연결되어 있는 청주라든가 이런 지역에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DRT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운영하는 사례들에 대한 지도도 보고 계십니다. 천안시의 직산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DRT를 많이 이용했다가 아니라 직산역에 연계되어 있는 직산역을 지나는 철도의 이용객이 증가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사실 근거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용객이 평일에 10%, 주말에 11%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철도의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철도를 쾌적하게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해야 되지만 그 철도와 연계되어 있는 나머지 수단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도 철도의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숫자로 보여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냐 봤더니 LA 같은 경우도 LA 메트로랑 DRT 서비스를 연계해가지고 메트로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도입이 됐는데 LA는 아마 내년인가 내후년에 올림픽인가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올림픽인가요?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이 열리는데 LA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단 한 대의 차량도 시내에 못 들어오겠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호언을 했어요. 그 호언이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요 메트로 마이크로가 있는 겁니다. 철도와 DRT를 연계하는 걸로 전체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효과가 여기서 봤기 때문에 호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엘링턴 얘기입니다. 엘링턴 미국 하면 다 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엘링턴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자가용에 대한 선호가 썼는데 이 대중교통이 없던 도시에 2017년에 철도 연경 DRT 서비스를 도입했더니 대중교통의 이용객이 자그마치 10배가 증가했던 사례가 있고 이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 휴스턴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속노선 버스하고 경부철을 운영하는 메트로가 연간 한 6천만 명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높으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9호선 혼잡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혼잡도나 대기 시간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앱 기반 서비스를 도입한 DRT를 도입한 이후에 콜센터로 들어온 이인율도 줄어들고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철도 승객 수는 20% 증가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DRT도 DRT 이용객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기존에 승용차가 이용하던 사람들이 절반 정도가 이제는 차를 가질 필요가 없겠다. DRT 이용하자 해서 수단 전환을 했고 그 중에 전체 DRT 이용객 중에 7% 정도는 철도를 이용했더라라고 하는 해외 보고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 CD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중교통 수요가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 철도 DRT 연계 플랫폼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DRT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우석버스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스튜디오 관리라고 하는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화면이 그 슈퍼무브라고 하는 K마스의 KTX 예약하러 가기와 DRT가 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차 조회는 따로 하고 또 DRT 조회는 호출은 따로 하고 이러한 앱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MIP라고 하는 여러분들 버스가 도착하는 정보들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정류장에 가면 화면에 뜨는 그런 화면들을 보고 계실 때 그건 저희가 BIT라고 부릅니다. 버스 인포메이션 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체 시스템을 BIS라고 해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모빌리티 인포메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가운데 화면에 보시는 키오스크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다음 달에 에버랜드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 있는데 현장에서 예약이나 호출이나 이런 것들을 화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앞서 회장님도 마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라고 하는. 모빌리티가 서비스 전체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 나 메조 블레드 호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뭐 생각하셨죠?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고, 이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택시 탈까 버스 탈까 이런 거 검색해 보시잖아요. 검색해 보시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돈은 좀 더 내더라도 편리하게 택시를 탈까? 아니면 좀 돈은 좀 덜 내고 버스를 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주도에도 급행버스가 있고 일반 간선버스가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한눈에 쫙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 오른쪽에 통인시간, 요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한 번의 버튼으로 예약까지 다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조만간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연동이 되고 복합 경로가 안내가 되고 또 통합 예약 결제가 돼서 타실 때마다 태깅을 하거나 이런 불편함이 없이 한 번에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만간 보이게 될 거다. 그래서 해저터널이나 또 제주도에 현재 운영할 예정인 수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론적으로 철도와 DRT를 연계하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 실제로 DRT라고 하는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인데요. 크게 4가지의 효과를 제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용객이 증가입니다. 아까 직산이라든가 LA라든가 휴스턴이라든가 많은 사례들을 이미 보셨죠. 또 심지어 그런 것들이 이 수요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승용차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요를 전환 수요라고 하는데 수요를 전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수단 간의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 플러스 앤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내리고 나면 집에까지 어떻게 걸어가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또 다른 걸 또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텐데, 그런 퍼스트 라스트 마일의 단거리 유연성이 제공된다. 철도는 장거리 대용량의 신속성이라면 DRT는 단거리 유연성이 확보되는 거고요. 접근성이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저 고속철도는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요. 물론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쨌든 해저 고속철도하고 옥석버스를 연계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제주도에 올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게 렌터카를 쓸 건가 말 건가 고민 많이 합니다. 제주도에 렌터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렌터카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방법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이 들고요. 앞서 회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는 한 달 살이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 귀농, 귀촌 이런 말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주도도 한 달 살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거주인구를 어떻게 늘려볼까가 지자체의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그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생활인구나 이동인구를 어떻게 늘게 할 것인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고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확대하고 서비스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 거기에 제일 큰 코리도는 해저터널, 두 번째 오세혈관 같은 거는 DRT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